나만 돈이 안 모이는 이유.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 말 요즘 따라 자주 떠오르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출근하고 일하고 버티고 월급도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통장에 남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이너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돈이 모이고 누구는 계속 새요. 이건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흐름, 인생의 시기, 그리고 사주,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사람 인생엔 두 시기가 있습니다. 돈이 고이는 시기와 돈이 새는 시기. 이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사주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돈을 모아두면 반드시 지출할 일이 생기고 계획을 세워도 꼭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죠. 돈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에너지와 내 운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쓰며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부터 하게 돼요. 내가 멍청해서 그렇지, 재테크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돈이 붙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버텨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시기 차이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계절이 다릅니다. 봄이 오기 전엔 반드시 땅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듯이 그 시기엔 씨앗을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눈은 녹고 흙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심은 씨앗은 폭발적으로 자라나죠. 돈은 결국 내 안의 에너지와 내 운의 흐름이 맞아떨어질 때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 흐름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힘을 빼게 되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돈이 언제 고이고 언제 새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게 되면 무턱대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돈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주 구조에서 천간은 그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주의 천간,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욕망의 언어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으로 세상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가? 그 답이 천간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우며 이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 탐구, 배움에 인생을 걸죠.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정해진 기질의 코드죠. 그게 천간입니다. 천간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길이 보여요. 억지로 안 맞는 일에 자신을 우겨넣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가 말하는 정답 말고 내 욕망이 원하는 길, 그게 진짜 나에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욕망만 있다고 인생이 풀릴까요? 아니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문이 안 열리는 시기엔 길이 안 보여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예요. 그 시기는 정확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신의 계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이 세상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땐 묘하게도 일이 잘 풀리고 기회가 몰리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싶은 순간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욕망과 세상이 어긋나는 시기엔 아무리 노력해도 묘하게 꼬이고 사람에 치이고 결과가 뒤틀립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애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기운이 막힌 줄도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면 늪속처럼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더 허우적거리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사주는 그냥 운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결국 천간은 당신의 욕망,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 욕망이 빛날 타이밍까지 담긴 코드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시기,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정작 통장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늘 사라져 있고 마음만 조급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그런데요, 비슷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 중에도 누구는 돈이 잘 붙고 누구는 줄줄 샌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차이는 성격이나 근성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흐름에 놓여 있느냐. 사주에선 이런 시기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흐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시기에는 유독 외부에서 지출 압박이 쏟아집니다. 대표적인 건 가족,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교육비, 형제의 급전, 안 줄 수 없는 돈들이 나를 시험하죠.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또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왜 자꾸 손해만 보는 느낌이지? 하지만 그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 돈을 쥐는 시기가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건 이미 돈을 벌 능력은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만 아직 그 돈을 붙잡을 힘과 구조가 약한 거죠.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더 아끼는 것도 더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 흐름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는 시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끊고 어떤 감정은 내려놓고 어떤 기준은 새롭게 세워야 하는 때죠. 이 시기를 억지로 피하려고 하면 운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냅니다. 더 큰 손해로, 더 깊은 후회로. 그러니 중요한 건 이 시기를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건너는 것. 지출 구조는 생존 중심으로 재편하세요. 불필요한 고정비, 체면 소비 줄이기, 비우는 만큼 채워질 준비가 됩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붙을 실력을 준비하세요. 지금은 1,000만 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붙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자존감, 에너지, 실력, 인간관계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땐 그냥 내가 커지고 있던 시기였구나. 사주를 보다 보면 인생에 분명히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막힌 운이 열리고 세상이 갑자기 나를 밀어주는 시기, 기회가 생기고 일이 풀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운이 마침내 내 편이 된 순간, 이때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흐름을 제대로 읽고 타기만 하면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엔 신기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바로 여기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운이 좋을수록 사람은 해이해집니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묻지마 투자, 허세 소비, 과신이 시작되죠. 남들 다 산다니까 부동산 들어가 볼까? 이건 그냥 한번 질러봐도 되겠지? 이젠 뭐든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들어오는 돈은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를 끝없는 상승장으로 착각하는 순간 운이 꺾일 때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 그 흐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이 모일 때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 구조를 분석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수입원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지출 중 줄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운이 꺾여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수입이 줄었을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투자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돈이 몰릴 때가 바로 기초를 다지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 흐름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온 돈은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운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운을 붙잡아 둘 그릇과 구조를 만든 사람이 진짜 살아남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시기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남고 통장은 늘 바닥. 그럼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 시기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다룰 내 그릇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저축보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천만 원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이 시기엔 아래 4가지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 소비는 생존 중심으로 불필요한 지출, 감정 소비, 체면 소비는 내려놓으세요. 고정비부터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정리가 필요할 때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돈만 빠져나가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의리가 아니라 생존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지금은 공부와 감각을 쌓을 시기. 돈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 제대로 잡을 감각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록하고 반복하지 마세요. 네 번째, 체력은 붙잡는 힘. 몸과 마음이 지치면 돈이 들어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반대로 돈이 모이는 시기는 기회가 몰리고 돈이 붙는 시기예요. 보상의 시간이자 시험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소비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 잘 될수록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지출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해요. 지금 이 소비 꼭 필요한가? 항상 이 질문부터 하세요. 수입은 흐름이 아니라 시스템.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흐름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해요. 투자는 반드시 아는 분야만,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는 분야에서도 과시는 금물입니다. 지키는 전략이 먼저이고 성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라. 돈이 붙으면 사람도 붙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신뢰, 철학, 책임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세요. 정리하자면 돈이 안 모일 땐 나를 다듬는 시기, 돈이 모일 땐 흐름을 지키는 시기. 그 시기를 제대로 살면 돈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이 모일 때와 안 모일 때는 해야 할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안 모일 때는 무리해서 망하고 돈이 잘 모일 때는 자만해서 무너집니다. 사주는 이 흐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죠. 돈이 안 모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그릇을 키우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돈이 모인다고 들뜨지도 마세요. 지금은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일 수 있어요. 돈은 결국 흐름을 타는 존재입니다. 그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고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주가 전해주는 가장 큰 지혜예요. 흐름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